매우 괜찮고. 감사합니다. 인사님. 좋아하십니다. 예. 아유. 예. 그 무대포로 이야기해도 미국 대통령이 괜찮습니다. 통상적인 성인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악말이 그런 얘기가 나는 그런 게 관심을 보지 않습니다. 영어는 그렇게 바닥을 치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고. 좀 힘들죠.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 지금 와 있는데 야당이라면 출마하겠다고 했잖아요. 옳지만 그래도 같은 당의 대통령인데 탄핵 국면에 출마하고 대통령 아니다. 뛰쳐나가는 그것이 예의가 아니라 그래서 황종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분이고 바른 분이고 정의로운 능히 대통령이 되어도 국정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 또 그 제정신하고 좀 어떻게 그 시하고 어떻게 되죠? 참고 여부는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별개로 하시겠다는 거죠? 그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법률적인 쟁점이 있을 때 상고심을 판단을 봅니다. 대사건 방법을 보면 지금은 이제 법률적인 쟁점이 없다는 하나도 말씀이죠? 없습니다. 검찰이 제기하는 법률적인 증거를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단지 나한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유한구 총기 사건은 성완종이의 진술 증거나 메모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 사건에서는 성완종의 관련 모든 증거를 증거로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법률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모두 검찰 주장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한테 돈이 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건 사실심의 정권입니다. 대부분의 그걸 이유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배달 사고입니까? 왜 판단? 그건 내가 거기에서 나는 대법원에 가서나 무죄가 나지 않겠다.
자연스럽게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보면 순신이가 내도와준 거지.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갔다. 시사는 검찰이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이제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사는 판결을 나시고 난 다음에 양아치 침박이 양아치. 그 양아치 침박이 있는 자유한국당에 그래도 남을 가능성이 일부 양아치 침박. 일부 야, 그건 분명히 했습니다. 침박 중이고 아주 양아치. 대통령을 팔아서 사욕을 치고 정치 농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극히 일부의 양아치 침박이 있습니다. 나는 탄핵 사태가 처음 생기고 나서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입에 거품 물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보면서 양아치 같은 놈들이다. 저런 것들이 국정을 농단했다. 진나라가 중국 최초로 통일하고 32년 만에 망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조고입니다. 조고 같은 놈들이 박근혜 옆에서 국정을 농단을 했으니까 박근혜가 망하는 겁니다. 또 그 조고 같은 놈들이 박근혜 이후에도 자기들이 권력 누리기 위해서 가지치기야, 배치가 그런 짓을 다 해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나는 양아치 침박, 침박 전체가 양아치가 아니고 우리 정치판에 여태 오면서 친박, 탈박, 복박, 벼박, 진박, 나 세상에 그 국민들은 코미디처럼 보는데 저들끼리는 그래 했다 이 말이야. 심지어 지난 총선 때는 진박이란 말도 나왔어요. 진박 감별 사람 말도. 그게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거짓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극히 일부의 양아치 친박들이 정오 같은 놈들이 박근혜를 망쳤다.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박근혜는 허수아비였고. 그래서 내가 최근에 무능하다. 몰랐다는 자체가 무능한 것이다. 그러나 위법 행위를 했다고는 난 보지 않는다. 정치적으로는 탄핵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사법적으로 탄핵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또 어떤 재판관은 탄핵 재판을 형사 절차에 준용을 시키는 마치 공무원 징계 절차를 정하듯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인 취소해버리고 그리고 서류를 하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탄핵 재판은요 우리 헌법을 보면 비상계엄하여 단심이에요. 비상계엄하여 군사재판이 단심제입니다. 한 번에 끝나요. 탄핵 재판이 단심제입니다. 한 번에 끝나요. 그만큼 국가의 운명이 걸린 그 사건을 아무리 신중하게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얼마 걸렸다. 박근혜 탄핵 때는 얼마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식한 기자들이 쓰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쪽에서 이의를 제기 안 했어요. 내 선거법 위반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쫓아낼 수 있냐? 심리할 게 없어요. 정상심리만 하면 됐고. 그러나 이번 사건 탄핵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국회에서 열 몇 가지를 벌였어요. 근데 열 몇 가지 확인을 해요. 이것은 엄격한 정명에 의해서 사실이고 이것은 어느 정명에서 사실이 아니고 근데 그 절차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촛불 시위만으로 탄핵 가부를 결정하겠다. 국민 여론이 탄핵 지지가 70%가 넘어요. 탄핵하겠다.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거는 재판 아니에요. 그거는 인민재판이에요. 민중주의고 인민재판이에요. 이 사건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국회에서 탄핵 사유를 13가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럼 13가지 다 질의를 엄격한 정명에 의해서 해야 돼요. 하지 않고 있죠. 공무원 징계 절차에 비유를 했는데 공무원은 징계를 하면 1차적으로 소청을 합니다. 소청해서 안 받아들이면 1심 재판을 하고 2심 재판을 하고 3심 재판을 하고 대부분의 재심사 절차를 하죠. 그래서 파면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심이에요. 한 번에 끝나요. 그러면 더 신중한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마치 그것을 공무원 징계 절차에 준하는 양 그렇게 발언하는 헌법재판관을 보면서 난 저 사람이 과연 헌법재판 자격이 있나? 그렇죠. 또 13가지를 국회에서 의결해 보냈는데 새로운 국회 의결 없이 5가지로 또 축소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에 맞느냐? 국회의원들은 13가지를 이래 전부 해가지고 헌재에 보냈는데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5가지만 하겠다. 그게 탄핵 절차에 맞느냐? 새로운 국회의 의결이 없이. 그것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 잠시 했는데 세월호 7시간이 탄핵 절차에 들어갔어요. 탄핵 내용에 들어갔어요. 그 언론 보도만 보면 국민의 생명권 침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면 93년도 YS 초기에 서해 폐교 사건, 해난 사고 때 196명이 몰살했어요. 그때 YS 탄핵했습니다. 대구 영남중학교 앞에 내 후배들이 50명이 죽었어요. 열차 사고에. 그 재난 사고에 탄핵했습니다. 구포열차 그 추돌 사건. 그 사람들이 사상자 났을 때 탄핵했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건 때 수백 명이 죽었어요. 대통령 탄핵했습니까?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하고 있다. 나는 탄핵을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걸 떠나서 정치적 탄핵은 맞다. 탄핵 심판은 미국은 정치적 심판입니다. 하원 의결 상원 결정입니다. 독일은 처음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적인 절차. 근데 우리는 정치적인 탄핵을 하고 그 다음에 사법 절차를 거쳐. 정치적 탄핵은 어느 정도 증거만 갖고 있으면 탄핵이 돼요. 정치적. 그러나 사법적 탄핵은 엄격한 증거조사 절차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런 확인 절차로 과연 공정하게 하고 있나? 내가 그 탄핵 절차의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론이 70%가 넘는다. 탄핵 받아들여야 된다. 탄핵 안 하면 혁명하겠다. 그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이 나라는 인민재판이 횡행하고 사법부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 뭐 하려고 재판이야? 그냥 여론조사 해보고 불품을 선고했군요. 그래서 내가 문제 삼는 거는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 어느 진영에서도 성공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탄핵 찬성하는 촛불 집회나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팽팽하게 맞서 있는 이때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검증이 생기면 그것은 더 큰 혼란을 몰고 누가 생각? 그래서 헌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위험한 도박이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탄핵이 기각 결정이 나더라도 당에서 경선 절차를 취해 이동 절차를 하면 바로 대선 절차로 가지만은 기각 결정이 나더라도 그건 경선 절차를 거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의사표시를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지금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야당은 진하게나 다 나오니까 그래 하더라도 그래도 대통령이 지금 위기에 몰려 있는데 거기에 내가 대통령이다 뛰쳐나오거든. 그런데 또 조급하게 할 필요도 없지. 다른 정당 소리하시는 게 좋다고. 뭐 누가 같은 정당이야. 근데 어제 그 이야기를 잠시 했어요. 그 이혼한 거 아니다. 별거하고 있을 뿐이다. 별거할 때 부부싸움 별거할 때 얼마나 혹독하게 상대방을 욕질을 하냐. 김무성이하고 임명진이가 서로 욕질한다고 해서 그거야 별거하는데 뭐 상대방 욕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아직 이혼한 것은 아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직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기각한다 해도 난 그래 봅니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럼 그걸 그 대안으로 하야 지금 이 시즌을 말고 탄핵 기각 결정이 난 후에 하야를 할 수 있다. 뭐 이래 봤더니 난 하야를 하고 안 하고는 뭐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일반적인 관점으로 탄핵이 6명의 헌재 재판관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건 탄핵 기각된 거거든요. 기각되는데 기각이 되더라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상처를 받았지 않느냐. 임기 말이고 상처를 너무 받았어. 그래서 정치적 결단은 그 위에 하시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 나는 일각에서 미리 하야금 또 운운하는데 난 그 양반 성격상이 절대 안 하리라고. 옹골차거든. 그리고 성부사거든. 그래, 그거는 빨리 대선 치러서 정권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할수록 좋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동터는 새 아침에 어둠을 뚫고 찬란히 떠오르는 혁명의 불꽃을 혁명가를 국민학교 3학년 때 가르쳐주고 또 그 당시에 우리 국민학교 신암동 다닐 때 복현동 뒷산에서 외구가 나왔다. 아마 그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그 기억이 다 있을 거예요. 외구가 나와서 그런 유언비어가 굉장히 떠들고 하던 시절.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내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TK 성골은 아니더라도 진골쯤은 된다. 지난번에 김범인 시장이 2014년 5월에 전화가 와가지고 경남지사 1년 6월 했으면 됐으니까 보궐선거 가죠. 대구로 올라오시오. 나는 출마 안 합니다. 그런데 경남지사 1년 6개월밖에 안 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아주 능력이 출중한 권영진 시장이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권 시장이 나온다고 해서 김범민 시장이 그냥 그렇게 들었어요. 실제로 그 앞에 내 대구시장 한번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박종건 의원이 계실 때 국회의원 막 강국에서 고생하니까 하지 말고 대구시장 나갈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오라고 김범민 시장 전에 그래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구시를 총괄하던 분하고 사이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대구시장을 박종건 선배가 몇 번 요청을 했는데 김범민 시장 전에 그 생각이 있었는데 서울 강북에서 그래 고생하느니 내 고향 가서 내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대구시를 총괄하던 분하고 사이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이런 지에 거절을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좀 만족스럽지 못해가지고 대구공항 종합 이전지를 좀 빗대가지고 가덕도 공항도 추진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부산과 대구의 갈등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는 듯한 의견이 좀 내가 그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대구공항은 새롭게 만드는 공항이기 때문에 부지도 구입하고 그리고 정비 작업도 해요.
그래서 7조 가량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김해공항 4조 얼마 투자한다. 그것은 8주로 한봉건설하고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그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수평적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거기에 김해공항 확장할 때 8km가 3.8km 이상 8km로 확장이 됩니다. 8km가 3.8km 이상 확보가 된다는 것은 에어버스나 대형 화물 수송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영남 지역에 첨단 산업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공화물로 수출을 하는 그런 첨단 기업은 수도권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무 정지 상태입니다. 국책사업 같은 공항이 다음 정권에 와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정권이 어떻게 결정을 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다음 정부에서도 집행이 되겠느냐, 그건 다음 정부의 몫이다. 그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다음 정부의 몫이다. 그 뜻입니다. 적극적이 아니고 제가 정치 22년 하면서 원고 갖고 강의해 본 적 없습니다. 하나 더 드리면은 그 그동안 이미지가 좀 강경 보수 이미지였는데 앞으로 이제 대선에 이제 뛰어드시면은 좀 친서민적인 그런 이미지나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강경 보수? 그게 이미지가 저는 이제 갖고 계신 내가 국회에 있을 때 국적법 개정을 했어. 그건 보수 아닙니다. 반값 아파트법을 통과시켰어. 그건 좌파법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기술 침탈을 당하는데 대기업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대한민국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그 좌파법 아닙니다. 뜻도 모르고 강경보수, 꼴통보수라는 소리 아니야. 그런 식으로 덮어 씌우는 게 내가 그래 써놓은 거 보면서도 참 무지하다. 책 한 권 읽지 않고 기사 쓰는 놈이다. 강경보수가 아니고 그때 언론에서 우파입니다. 그때 언론에서 우파냐 좌파냐 논할 때 나는 보수와 진보를 논하는 게 아니고 우파냐 좌파냐 그런 이야기다. 자유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칠 때 우파고 평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칠 때 좌파라고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 후에 의회의 오른쪽이 우파, 실험도당입니다. 왼쪽이 자포방당입니다. 좌파입니다. 좌파 우파의 연원은 그리 출발을 했고 좌파는 급진적인 사회혁명을 하고 우파는 점진적인 사회혁명을 하고 우파의 기본 중심 개념은 자유입니다. 자리를 내놔야 돼요. 그게 지도자지. 매년 여론조사해갖고 매번 여론조사하고 여론이 나쁘니까 이 정책 하지 마자. 그거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뭐 하려고 정책 결정을 여론조사로 하면 정책 결정을 여론조사로 끝내주면 되는데
지도자가 왜 필요해? 지도자가 필요 없지. 모든 걸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되니까. 최근에 그 이야기가 탄핵 찬성률이 70%니까 탄핵해야 된다. 그럼 뭐 하려고 재판하냐? 여론조사로 끝내버리지. 유무죄도 여론조사로, 형량도 여론조사로. 그럼 판사는 뭔 필요 있노? 쇠가 빠지게 뭐 사법시험 공부할 필요 뭐 있노? 가만히 앉아서 아무나 앉지 않고 여론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라 뭐. 그래서 여론이라는 것은 국민이 만들어가는, 지도자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률이 ARS 같은 경우에는 2, 3%입니다. 응답률. 그리고 대면 전화 여론조사도 10% 내외입니다. 그럼 ARS 같은 경우에 97, 8%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대답하는 계층은 어느 계층이냐? 광적인 지지층입니다. 광적인 지지층. 전화 여론조사도 90%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응답 10%만 하는데 광적인 지지층을 상대로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30%다, 20%다. 그게 무슨 국민 여론조사입니까? 저는 주호영 국회 사무실에서 그래. 당연히 계실 때 그래. 거기 또 따로 해요. 내려오는 길에. 뭐 전용도에는 바리정당이나 그게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뭐 딸려. 글쎄, 뭐 별도했습니다. 이번에 뭐 또 따로 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글쎄 했더니 뭐 다음부터 또 같이 해야죠. 그럼 바쁘실 텐데 저희 공무원들 앞에 아니 이렇게 간특하게 아니 해주셔서 나는 감사합니다. 뭐 덕강이라기보다도 그 부시를 내세워야지 일관시장의 얼굴이 더 아니 뭐 오늘 보니까 주제가 혼란기의 공직자의 자세던데 기자실 다녀오셨어요? 기자실 갔다 오셨어요? 방금 좀 신문 받다가 신문 받고 높았습니다. 다시 한번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하지 말았는데 우리 원하는 거 따라지. 근데 우리 동료들이 야 이놈 새끼 그런 이야기 한다고 이제 사실 따라지. 그 당시에 그때 우리가 숙소로 하던 영안에서 저 위에서 횃불이 줄 타고 촥 내려오면 밑에 그 캠프파이어 해놓고 그리고 나왔던 음악이 파이프라인 울리울리 그 다음에 장고 샹하이 트위스트 그래 틀어놔놓고 우리 고등학교 동기 중에서 아주 못된 놈이 있어요. 그 나팔바지 입고 흔들어대던 그 시절입니다. 나 대구를 오면 참 마음이 푸근하고 기분이 좋은 게 제가 경상남도 창녕 남지에서 태어나가지고
남지국민학교를 1학년까지 다녔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날, 그 당시에 내 기억은 내가 18도를 넘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전 가족을 리어카 끌고 걸어서, 이틀 걸어서 대구 신천동으로 살아왔어요. 그 신천국민학교 2학년에 등록을 하고 지금 큰 고개가 지금도 있는 겁니다. 주전자 가지고 동사무소 큰 고개 위에 꼭대기 주전자에 그 당시에 강냉이 죽입니다. 강냉이 죽 타러 추울 때 다녔습니다. 신천동에서 1년을 살다가 저희 아버님은 꼭 이사가기 3일 전에 짐 싸라고 그럽니다. 야, 사과도 그냥 정식이 아니고 낙과 그거 싸게 사가지고 와서 동네 골목에서 팔고 그래 1년을 신암동에 살았어요. 아주 시골 본교에 한 학년에 농촌인구가 있었어요. 학교보다 성적이 좋았는지 창녕 이방에 있는 호계안중학교에서 오라고 하는 걸 비산동에서 사보이극장 뒤에 지금도 사보이극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보이극장 뒤에 그래서 살다가 대명동에 또 가서 살다가 고등학교 때는 정문으로 안 다니고 우리 자취집에서 나오면 바로 학교 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월담을 하면 정학도 심하게 다닙니다. 학교 갈 때는 뺑도 가기 싫어가지고 담 타는 거 학교 다니고 그리고 내 담배를 아주 일찍 피웠어. 우리 영남중학교 3학년 때 자취를 하니까 맨날 단진 담배를 사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피우고 되다가 따라서 하다가 담배를 배우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아예 담배 시절에 살던 그런 동네입니다. 내가 서문시장 화재 사건 나갔을 때 우리 경남도에서 선뜻 1억 내놓자고 한 거는 비산동 살 때 서문시장을 봤습니다. 늘 자취하는 장모는 서문시장을 봤습니다. 내가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점심 때 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점심은 늘 굶었어요. 고등학교 때 점심 때 매점에 가면 걸핏하면 내 방에 단팥빵을 오후에 보내줬어요. 참 피눈물 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을 대구에서 보냈어요. 내가 법과대학을 나와도 나는 고등학교 때는 인문계가 아니고 자연계입니다. 자연계 쪽에서 1반부터 4반까지 인문계고 5반부터 8반까지가 자연계인데 나는 경남 학교 다닐 때 2학년 때부터 자연계에 있었어요. 마지막에 합천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좀 내려가라. 그래 가보니까 고대학 가려면 그거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시체도 사야 되고 뭐 이래 수술하다 보면 돈도 많이 든단다. 그러니까 고대학 가지 말고
육군 사관학교로 가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는데 도리가 없어가지고 내 육군 사관학교 시험을 봤어요. 71년 10월에 특차로 대구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 육사를 합격했으니까 이제는 뭐 12월 초에 예비고사만 되면 된다. 그 당시에는 학력고사가 아니고 예비고사였으니까. 그래서 대구서 혼자 밥에 먹기가 크게 힘들어가지고 보따리하고 막 촌으로 가버렸어요. 촌에서 합천 골짜기에서 죽창 만들어가지고 띠 댕기면서 토끼 잡는다고 띠 댕기 샀다가 예비고사 시험 치고 합격하고 다음에 1월 12일 날 육사 신체 검사하는 날 받아놨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를 많이 줬냐. 업보다. 내가 업보라고 받아들이고 1년 10개월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이 무섭다. 그렇게 조심을 하고 살아도 당하는 게 세상이다. 내가 경상남도 공무원들한테 부재 받고 안 돼.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지사가 공묻다. 또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곧 감옥 간다. 그런 얘기가 나더라도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 영감 믿는다. 청렴도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내가 지사 처음 시작할 때 경남의 청렴도가 전임지사로부터 인계받을 때 17개 시도 중에서 15번째 부패했다. 그런데 작년에 압도적으로 1등을 했어. 그 중에서 도민 여론조사가 있고 또 공무원 장려를 작년에 압도적으로 1등했다고 발표를 할 때에도 나는 참 미안했어. 내 산하의 공무원들은 이렇게 깨끗한데 그 공무를 이끄는 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러워했어. 이번에 무죄를 받고 난 무죄 그 자체보다도 내 경상남도 있는 내 공무원들한테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오해를 해도 경상남도 공무원들은 나를 믿어줬다는 거. 그래서 내가 공무원들한테 요즘 잘하라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땅을 팔거나 도의 자산을 팔아서 부채를 갚은 것이 아니고 행정개혁과 재정개혁만으로 3년 6개월 만에 1조 3,488억 원 작년 6월 10일부로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갚았습니다. 이제는 빚이 없어요. 광역자치단체 사상 처음으로 빚 없는 자치단체였죠. 금년부터 우리 경상남도는 흑자 도정을 합니다. 그냥 돈을 이제 모아놓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작년 10월부터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해서 금년 2월에 자치단체가 흑자 도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법령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요청을 했어요. 미국이나 일본에만 있는 그런 흑자 도정을 흑자 지방행정을 경상남도에서
건영부터 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 40년 동안 기계와 조선으로 경상남도가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 50년 먹고 살 항공, 나노,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2개 있던 것을 3개 추가해서 금년 말부터 착공을 하게 되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경상남도 GRDP가 지금의 2배 이상 가지고 먹고 살 것도 이제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가 서민 교육 지원 사업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워낙 못 먹고 학교 다니면서 어려움을 처해봤기 때문에 나는 밥 먹이는 것보다 공부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서민 자녀들한테 초중고등학교에는 학습 교재대, 인터넷 강의 보는 거, 그 카드를 전부 무상으로 줍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는 공부 잘하면 1인당 300만 원씩 매년 3월에 장학금을 줍니다. 학교 다닐 때 서울 같은 데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강남에 400명이 들어가는 최신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어서 어려운 옛날에 우리 학교 하숙비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지금도 올라가면 100만 원 이상 들어야 돼요. 15만 원만 하면 서민 자녀들이 편하게 먹고 자고 할 수 있게 도서관도 만들어주고 지금 강남에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강남에 짓는 기숙사는 도비를 한 푼도 들이지 않습니다. 경남개발공사라는 산하개발공사를 경영혁신을 내가지고 20년 만에 창립 이래 처음으로 작년에 이익배당을 도가 200억을 받았습니다. 그 이익배당금으로 강남에 400억 가량 하는 땅을 NH공사로부터 원가 조성비만 80억 주고 샀습니다. 수소에 SRT 출발하는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기숙사 200실을 짓습니다. 학생들 2인 1실로 해가지고 샤워장도 만들어주고 헬스장도 만들어주고 도서관도 만들어주고 경남 우리 학생들 어렵게 사는 학생들 공부만 열심히 해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공부시켜주겠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강원도 학생들이 숙식하는 강원학숙을 금호동에 있는데 한 번 가봤어요. 금호동 그 산골짜기에 아주 허름한 집에 거의 그 토구 같은 강원학숙이었는데 거기 가서 보면서도 크게 부러웠습니다. 아, 이게 숙식할 자리가 있다. 그때는 하숙비가 12,000원 할 때 그 숙식비는 거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학생들한테 서민 자녀들한테 공부만 열심히 해라. 길은 열어준다. 졸업할 때쯤 되면 서민 자녀들을 경상남도에 있는 인류 기업에 트랙을 제대로 만들어서 우선 취업을 시킵니다. 매일 골프 치러도 가고 싶고, 응? 이래 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못하는. 이거는 정상적인 사회 아닙니다. 부자한테는 자유를 주는 게 복지입니다. 마음껏 누릴 자유를 주자. 돈 쓸 자유를 주자. 그래야지 경제가 돌아간다. 부자들이 주머니 닫아버리면
서민들의 생활이 더 팍팍해져. 그러나 서민들한테는 자유를 주는 것은 굶어 죽는 자유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회를 줘야 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또 넘어지면 또 해주고 취직을 시키죠. 최근에 내가 한국경제하고 인터뷰하면서 아마 내일 신문에 나올 건데 최저임금이 내가 올리자고 했습니다. 이게 민주노총하고 좌파들 주장이 돼. 최저임금이 올리자. 지금 한국경제하고 정경련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걸 강력히 반대해요. 그 나이 너무 왜 반대하냐. 최저임금비는 대한민국에 팍팍하게 사는 사람들 상대로 하는 그런 임금인데 왜 그것을 못 올리게 하느냐. 최저임금 가지고 사업하는 사업장은 한계 기업이다. 노동력 착취해서 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그런 기업은 도와줄 필요 없다. 최저임금 대폭 올려야 된다. 왜 대한민국 서민들이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것까지 못 사게 하느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시급을 받는 게 얼마나 힘들면 아르바이트하고 해가지고 대학 다니려고 합니다. 그 시급을 떼먹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그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대폭 올려야 된다. 서민들이 살아가는 게 꿈이 소박합니다. 내 대는 이래 힘들게 살았지만 내 자식만큼이라도 좀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 가고 편하게 살 수 있게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서민들의 꿈이에요. 이런 서민들의 꿈을 도와주는 게 정치고 도와주는 게 행정이 돼야 돼요. 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흑수저 행세하는 정치인 그런 놈들 제일 미워요. 아버지도 그렇고 유학 가도 아버지 자리 세습해서 국회의원하고 그래 하면서 흑수저 행세하는 거. 그런 놈 제일 싫어. 그런 놈한테 또 현혹돼서 표 찍어주는 게 대한민국이니까. 그렇지만은 나는 그게 옳지 않다. 내가 경상남도 공무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있는 기업들한테 갑질하지 마라.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 먹고 살 게 있다. 어떻게 반기업 정서 가지고 관청에서 인허가 가지고 갑질하면서 도민들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느냐. 우리 경상남도는 내가 지사 되자마자 기업 지원단을 만들었어요. 내가 기업하는 사람들하고 저녁도 안 먹습니다. 오해 때문에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경상남도에서 기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 지원단에 신고만 하면 인허가 절차 이걸 원스톱으로 공무원들이 뛰다니면서 해줍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뭐 건물 정축하려고 뭐 주차가에 가고 산림가에 가고 어디 가고 도시계획가에 가고 그래 가는 게 아니고 신청만 하면 기업 지원단에서 자기들이 과로 뛰다니면서 허가를 다 받고. 그래서 경상남도가 지금 2년 연속으로 경총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자치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옵니다 지금 투자로. 지금 정치권 안 보세요. 기업을 하는 사람은 범죄자로 몰아요. 나는 크게 피눈물 나게 살아도 있는 사람 욕하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 정오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살아야지. 있는 사람 정오하고 가진 사람 욕지라고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길입니다. 어렵게 살았으면 자기 어려운 시절 생각 안 하고 갑질하는 거꾸로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옳지 않다 하는 걸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의 공직자들은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흔들리지 말아요. 우리 경상남도 공직자들은 지사가 저기 징역을 감옥으로 갈 것 같은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 우리는 나라가 흔들려도 왜 도정 흔들리지 말라고 파괴를 한 게 대란되지. 지금 나라가 어려워요. 정치 대란, 경제 대란, 사회 대란, 남북 대란, 외교 대란, 천하가 대란. 근데 이 대란의 기회를 대치로 풀어 새롭게 나라의 품격을 바꾸고 나라의 체제를 바꾸고 나라의 질서를 새롭게 잡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것이 대란대치. 나는 대란이 와도 대한민국이 이것을 고향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를 하러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왔다 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